세 번째 이슈 하나 볼까요?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64세 된 아버지가 있어요. 네네. 이 아버지가 아들이 38살인데 1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어요. 아우, 장애가. 그러면 아예 일상활동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아들을 이 64세 아버지가 돌보다가 예. 어느 날 이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공급이 딱 중단됩니다. 그게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예. 보험사에서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0여 년 38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이니까 한국 나이 40세예요. 그 40여 년간 돌봐왔던 장애 아들을 아버지가 살해해 버립니다. 아유. 2023년 10월 달에 대구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네. 아들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해요. 건 38년 동안 자기가 헌신적으로 돌봤던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이 안 나온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살인은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까지 갔네요. 네네. 대구 고등법원 제2형사부 왕혜진 부장판사인데 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64세 아버지에 대해서 원심처럼 징역 3년 줬어요. 지금 요 형량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좀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네. 경우와 다르다는 아니죠. 걸 느낄 수 있죠. 네. 이렇게 했는데 양형 조건은 뭐 변화 없어서 검찰 항소 기각하고 3년 그대로 준다. 네네. 이제 이 얘기인데 네. 그러면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도 이제 3년을 줬었거든요. 1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39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 역시 이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민하고 참작했다면서 3년을 줬어요. 아버지가 39년 동안 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다는 게 많이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사람 죽였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1심이. 그거를 2심이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보니까 네. 장애인 시설로 보내지 않고요. 직접 돌보셨구나. 계속 돌봤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식 살해한 이후에 예. 본인도 우울증을 앓다가 살해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또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친 것도 있대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슴 아픔도 작용하기는 했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장애인 가정지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 재판부에다가 탄원을 많이 내준 모양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다. 아버지 잘못됐지만 아버지로서 정말 역할을 할 만큼 했다 이 사람. 또 아내분이 많이 아파서 네. 그 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대요. 그럼 아내까지 아파서. 아버지가 거의 전담으로. 그렇죠. 또 그런데 본인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예. 발가락도 절단돼 갖고 후유증 때문에 엄청 힘들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희망이 없고 버틸 힘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이렇게 정상적인 자녀한테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런 경우에는 내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케어가 전혀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울 사람 없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쟤를 누가 돌봐줘.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소원이 딱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보다 내가 하루 늦게 가는 거. 지금 이제 그 말처럼 뼈 아픈 얘기가 없어요. 그 말처럼 아픈. 그렇죠. 그 행복이라는 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데서 우리 만족하면서 가야 돼요. 맞아요.
저렇게 기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게 평범하게 정말 평범하게 집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툴툴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이게 행복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 아프지 않고. 가족들 아프지 않고 이거 저 아내분이 이렇게 법정에서 말했어요. 네. 자기 남편 얘기예요. 예. 이 사람 정말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애 많이 먹었다. 울기도 많이 울었다. 재활 치료를 계속 맡겨서 미안한 마음이다. 남편한테 너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를 키웠다. 저는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나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남편이 자기가 죽으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아휴. 이게 어쨌든 그러면 이 어머니는 뭐 이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자식의 엄마 살해당한 자식의 엄마이기도 한데 그렇죠 피해자이기도 그래도 오죽하면 저 사람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다. 애 때문에 너무너무 헌신하고 고생했던 사람이다. 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이 장애인 관련 단체 탄원서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극진하게 보살핀 거예요. 목숨을 끊은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런 게 참작이 돼서 사람 죽이고 징역 3년짜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이 지금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맞아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 이런 또 사정이 있었다는 건 정말 생각해 볼 만하네요. 가슴이 뻐근하네. 그렇네요.